10월 28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트 시즌 아직 멀었죠?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지금은 오히려 비트코인 시즌에 훨씬 더 가까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뭔가 이렇게 차트적으로 보면 더블 바텀 찍고 이제 간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또 갖게 만드는 상황. 특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엄청 빡세기 때문에 조금 더 고점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슬슬 저항 맞고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피어오르다 보니까 알트 시즌 인덱스를 또 한 번 더 바라보게 되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US 일렉션 정말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8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사실 이제 걱정이 좀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워낙 암호화폐와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비트코인 대통령을 표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당선이 되면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 자산의 위치에 올려놓겠다라고 하니까 트럼프의 당선을 기대할 수밖에 없긴 한데, 해리스가 될지 트럼프가 될지 지금 막 되게 뭔가 박빙의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걱정이 좀 되긴 하죠.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은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의 미국 대선 이후 비트코인의 상황을 보면 누가 당선되든 상관없이 비트코인은 급반등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거는 미국 대선이 있는 해가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는 해와 동일하기 때문에 4년 주기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비트코인 반감기의 영향이고 어느 정도만큼이 또 미국 대선의 영향인지는 알 수는 없죠. 그거를 통계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고 그런 통계 데이터도 없어요. 다만 지금까지 US 일렉션의 어떤 결과는 항상 비트코인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더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차트잖아요. 빨간색이 2012년, 파란색이 2016년, 주황색이 2020년, 하얀색이 지금 올해인데 이런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마 우리가 다 생각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트코인 중에는 지난주부터 참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게 솔라나입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패턴만 가지고 솔라나가 반등한다라고 바라보고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굉장히 좀 무책임하게 느껴질 정도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온체인 상황이 솔라나 네트워크 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게 지금 현물 시세를 강력하게 견인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솔라나가 이더리움과 더불어서 알트 대장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이기네 마네 이런 관점에서 또 바라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냥 솔라나 잘 돼야 됩니다. 이더리움도 잘 돼야 되고 알트 대장들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지 나머지 미들급 알트들도 유동성을 확보해서 쭉쭉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응원을 해야겠죠. 크립토 블렌, 지금 솔라나 BTC 주간 차트를 보니까 와, 이거 차트 너무 예쁘죠? 큰 돌파를 준비하고 있다. 아마도 돌파를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다. 이게 지금 이 정도로 만약에 나아가 준다라는 거는 비트코인 대비 훨씬 더 큰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어서, 안 그래도 지금 쭉쭉 퍼포먼스가 나와 주다 보니까 괜히 조금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작년 솔라나의 흐름과 올해 솔라나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나타낸 건데, 작년에 125달러 하던 게 800달러까지 갔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제가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25달러 하던 게 260달러까지 갔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125달러 하던 게 800달러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차트죠. 내년 이맘때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2024년 겨울에 125달러 하던 게 800달러 갔잖아. 이번에는 300달러 하는 게 1500달러 갈 수 있다니까?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또 기대감을 갖게 되고, 이때 우리가 참 즐거웠잖아요. 이때 솔라나 가지고 참 수익을 목표 달성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올해도 뭔가 조금 괜히 좀 더 이런 사이드 횡보 기간도 길었고 뭔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차트적인 기대감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온체인 상에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거래 수수료가 솔라나가 이더를 추월했어요. 되게 의미가 있죠. 솔라나가 2,573만 달러, 이더리움이 2,328만 달러. 솔라나 네트워크 사용자 활동이 지금 엄청 크게 증가했다라는 거고, 특히나 수수료가 기본적으로 솔라나가 더 싸고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알트 대장인 이더리움을 조금 넘어서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어떤 든든한 백업으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솔라나 기반 덱스가 엄청 빡세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10월달 10월 한 달만 놓고 봤을 때 솔라나가 지금 이더리움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 전통적으로는 절대 강자는 이더리움이었잖아요. 2022년 3년 이게 지금 이더리움이거든요. 이 파란색이 저기 바이낸스고 압도하는 상황인데, 지금 올해 10월 들어서 솔라나 이 보라색이 지금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 기반의 덱스 거래량도 이 간단치가 않다. 지금 솔라나 위에서 엄청 빡센 일들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구나. TVL이 역대급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난주에 짚어왔었는데, 뿐만 아니고 덱스 상황도 이렇고 이런 거래 수수료 상황도 이렇고 온체인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 솔라나 네트워크의 이런 활성화 수준이 지금의 솔라나 가격을 견인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트 대장 이더리움은 조금 아쉬운 느낌을 보여주는 상황인데, 솔라나가 저렇게 의미 있게 움직여 주다 보니까 이더리움도 머지않아서 의미 있는 흐름을 빡세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빨리 2,500달러 위로 올라서 주고, 가급적이면 펌핑 한번 나와서 3,000달러 위에서 놀아주면, 그 뒤부터는 그 위에서만 놀아주면 오케이, 그런 관점으로 이제 알트 시즌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분석가 세스의 경우에는 주간 차트를 통해서 이더리움이 지금 저점을 높이면서 동시에 RSI는 더 낮은 저점을 확인하고 있다. 이건 강세 신호다. 그렇죠. 현물 가격은 저점을 높이고 있는데 RSI가 더 낮은 저점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매도 물량을 방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지금 강세 신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다음으로 거래량이 많다. 24시간 거래량 96억 달러, 시장 점유율 12%. 이더리움은 여전히 이더리움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에이다 차트인데, 모처럼 에이다 2주 차트를 통해서 에이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있길래 차트만 가져와 봤습니다. 에이다, 진짜 거의 죽어 지내고 있죠. 죽어 지내다가 작년 연말 빵 하고 올라서 줬다가 다시 한번 죽어 지내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빵 하고 나아갈 수 있을지. 이때 어마어마했었는데, 이때 참 에이다 3달러 돌파 어마어마했었는데, 과연 이렇게 또 한번 에이다가 의미 있는 반등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조금 더 한번 리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치다가 빵. 근데 이건 지금 2027년 아주 장기의 관점에서 에이다도 결국에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인 건데, 오랫동안 에이다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스탠스 잘 견인하시면 되겠지만, 신규로 굳이 에이다를 이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워낙 괜찮은 프로젝트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신규로 XRP 투자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어렵다, 그런 관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XRP, 에이다 이렇게 조금 신규로 뭔가로 접근할 때는 이런 덩치 큰 올드 가이들보다는 조금 요즘에 또 신생 프로젝트들 중에 각광받고 있는 종목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바라보시는 것도, 어려워요. 에이다 XRP 어렵습니다. 투자 대응하기 어려운 종목들은 경험치기 부족하신 분들이 대응하시긴 꽤 또 힘들 것 같고, 에이다 같은 경우에 또 다만 충성 고객들이 또 많죠. XRP랑 비슷하게. 그래서 그런 종목이고, 에이다도 분명히 의미 있는 뭔가가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그럴 거라고 기대는 하는데 뭔가 신규 대응하기, 초짜가 신규 대응하기에는 참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뉴비면서 경험이 없다 뭐 이런 분들은 굳이 뭐 에이다 XRP를 바라볼 이유는 그냥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트렌드적으로 워낙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트렌드들이 많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리플 뭐 시세는 엉망진창이고 뭐랄까 이 소송 리스크도 짜증나는 상황인데 SEC 때문인 거죠. 이 와중에도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홍콩에서 홍콩 핀테크 위크가 열리는데 딱 날짜 맞춰가지고 내일 모레 아침 10시부터 밤 오후 1시까지 홍콩 폴리시 서밋을 개최합니다. 홍콩 정책 서밋인 거죠. 그래서 홍콩에다가 가서 뭘 하나 봤더니 제일 중요한 토픽으로 꺾고 있는 건 역시나 에셋 커스터디. 지금 리플이 장사를 너무 하고 싶은 거죠. 특히 홍콩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두바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홍콩이 또 이렇게 뻐꾸기를 많이 날리고 있잖아요. 암호화폐 기업들 오세요 오세요. 크립토 허브 우리 되고 싶어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리플 지금 장사하러 간 거죠. 그래서 많은 정부 관계자들 모아놓고 한번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게 왜 필요한지. 중요합니다. 디지털 에셋 커스터디 여기서 지금 트렌드 하나 나오죠. 핵심 키워드 실물자산 토크나 이슈. 그런 거 좀 잘 챙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 리플 조금 어려운데 봉 여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익절할 수 있는 상황에 익절하고 좀 트렌드 맞춰가는 것도 내년 알트 시즌을 준비하실 분들에게는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전 개인적으로는 약간은 좀 오래 좀 끌고 갈 생각인데 이미 전 한번 정리를 했어요. 저번 강세장 때. 그리고 나서 지금 정리 안 하고 가지고 있는 물량들은 좀 그래도 좀 가져가 볼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신생 트렌드가 너무 강력하긴 해요. AI 테마, RWA 이런 테마들이 워낙 강력해서 알트 시즌이 오더라도 그런 것들 위주로 조금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또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대응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XRP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소송 리스크만 또 해소되면 어떻게 될지 또 모르니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특히나 이제 SEC가 내년 1월 15일로 주요 요약본에 대한 제출 기한을 요청했다라는 거 이건 대선 진짜 결과 보겠다라는 거라서 대선 결과에 따라서 리플이 또 엄청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당선된다라면. 그래서 그런 어떤 이슈들도 가능성 차원에서는 카드 하나 정도로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분석가 베리씨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XRP 맥시 중에 한 명이죠. XRP는 사람들이 예상치 못하는 순간 급등할 것이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강세런이 발생한 뒤에 0.51달러에서 XRP를 살 수 없다라는 것이다. XRP의 새로운 진입 레벨은 1달러에서 3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XRP 진짜 어려워요. 어려운 대응 종목인데 저도 좀 이런 상황이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사고 싶어하는 XRP의 가격대가 1달러에서 3달러 정도 수준이 되면 얼마나 아주 많이 좋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쩌면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런 얘기들 XRP가 2017년에서 18년과 비슷한 그런 경로로 움직일 수도 있다. 당시와 지금 유사점이 매우 크지만 그 규모가 더 커서 돌파 이후에 반등이 더 클 수 있다. 목표는 200달러다. 이런 전폭적인 얘기. 사실 저는 200달러라는 숫자는 뭐 그렇게 쉽게 접하기는 어려운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의 개인적인 목표는 10달러예요. XRP 10달러. 완전히 처리하는 그런 정리하는 그런 가격은. 그런데 10달러도 엄청 빡센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과거에 이런 흐름이 나오기에는 XRP가 지금 너무 덩치가 커졌고 뭐 그런 현실적인 차원을 바라보자면 뭐 물론 100달러, 200달러 가면 좋죠. XRP가 저는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숫자도 좋지만 좀 현실성을 더해서 뭐 예를 들면 소송 결과, 그러니까 대선 결과에 따라서 소송이 잘 마무리가 되고 갑자기 막 부지불식간에 뭐 SEC가 알아서 취하를 한다라던가 이런 일 벌어지면 갑자기 또 XRP 반등 나올 거거든요. 그게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뭐 적어도 전고 돌파는 할 거 아니에요. 그럼 3달러에서 5달러, 그 뒤부터는 5달러에서 10달러.
뭐 10달러에서 한 20달러 정도까지는 현실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현실감이 좀 있는데 100달러, 200달러는 너무 커서 약간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현실감 차원에선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0달러 이런 거 기대도 안 하는데 XRP는 조금 뭐랄까 이 가치가 시세에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 정도 맥락에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짜 대단한 기업은 맞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소송 리스크 때문에 징글징글하게 만드니까 좀 진짜 정리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하잖아요. XRP는 뭐다? 어렵다. 하지만 뭐 이거 비슷한 어떤 흐름이 또 한 번은 나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또 가능성이 저변에 깔려 있다라는 것도 또 버리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뭐다? 어렵다. 뭐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상당한 기대감을 보여주는 XRP 차트입니다. 3개월 차트에서 어느 날 갑자기 빵 하고 갈 수 있다니까. 뭐 14달러 이렇게만 가져도 뭐 땡큐 베리머치 아주 많이 감사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스탁머니 리잘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얘기랑 비슷한 건데,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모든 알트들이 상승하진 않을 것 같고 혁신 기술을 가진 새로운 코인들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현재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이 연말까지는 계속 지배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멘트입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예전에 1년 전인가 뭐 6개월 전인가 짚어봤던 건데, 제가 이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 사람 그 레이서 출신의 암호화폐 투자자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자기가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서 성공을 했었던 과정을 되짚어 보면서 그 원칙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 한 12가지 정도 원칙을 설명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짚어보면은 지금 상황, 지금 국면에서는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계획이 없으면 가격이 폭락하면 패닉셀을 하고 이렇게 되면 훨씬 적은 돈을 벌게 된다. 론드가 지금 이름 바꾸지 않았나요? 이름이 리브랜딩 됐을 텐데 무슨 메타버스인가 무슨 버스로 바뀌었던 것 같은데 지금 좀 헷갈리네요. 나 여기에 6달러 때 투자를 해서 660달러까지 상승을 했고 다시 20달러에 폭락을 했다. 반복성이 아니고 이 계획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계획이 없으면은 이때는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못 팔고 이때는 무서워서 팔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대비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한 이 정도까지 폭등을 하면 정리를 좀 하자.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을 갖는다라기보다 정리 좀 하고 막연하게 또 가지고 있다 패닉셀 하면 또 머리 아프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라는 취지로 바라볼 수 있는 멘트죠. 또 하나는 이 절제력이 강할수록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조사하고 몰입을 하게 된다. 나는 시작할 때 700파운드가 있었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더 많이 배우고 더 벌었다. 절제라는 것도 결국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거죠.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되게 필요한 부분. 그래서 리서치 빡세게 해야 된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재미없고 지루해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바이더딥, 모든 하락에는 가차없이 매수해라.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말하겠지만 효과가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 수익 스크린샷을 친구들과 공유할 때, 부가티 얼마인지 가격 검색할 때 바로 이때가 매도 타이밍이다. 이거는 진짜 이 두 가지는 절대 명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오르고 정신 없을 때 더 오를 것 같다. 그게 딱 2021년 11월이었죠. 다들 12월에 비트코인 10만 달러 간다라고 했을 때. 근데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약세장이 1년 반 동안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 되짚어 보면서 시장 어떻게 대응할지, 나의 어떤 스탠스는 어떻게 가다듬으면서 더 전략적인 대응을 하게 될지,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